도대체 그녀는 왜 마음을 바꾸었을까? 결혼식장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는데요. 이지혁이 당당하게 입장한 직후 신부 정보화가 들어와야 하는 순간에 문이 끝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모두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죠. 그 순간 이지환의 손에 쥐어진 지혁의 핸드폰에 도착해 있던 메시지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그 사람에게 가요. 정보화의 문자였는데요. 이지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의 체면이 구겨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죠. 그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성재에게 조용히 다가가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재는 놀란 눈빛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이지환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환아, 이건 지금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형을 위해서라도. 이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비혼주의를 선언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마음을 바꿔 결혼까지 결심했던 이유가 세상에 대한 일종의 도피였는지 되묻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아연실색했는데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듯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빠가 재벌가 사위가 된다며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라며 울며불며 원망을 쏟아냈죠. 온 가족들은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특히 이상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 없이 가야지. 하지만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김다정은 속으로는 며느리를 맞이할 기대감이 컸지만 대놓고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상처를 받았을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앓이를 하게 됩니다. 대신 조옥래와 김장수 노인은 역시 돈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라며 옆에서 쓴소리를 하며 속내를 털어놓았죠. 그러나 지혁은 가족의 반응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상철과 크게 부딪혔는데요. 아버지는 늘 저한테 희생만 강요했잖아요. 이제는 저도 지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지혁아. 이게 내 인생이냐? 결국 격렬한 다툼 끝에 지혁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작은 원룸에 틀어박혀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평소에 깔끔하고 단정했던 지역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파혼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선택한 결혼이 이렇게 큰 실패를 그에게 주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지역을 향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지역의 파혼을 보며 오히려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오래 짝사랑했던 지은호가 충격에 빠져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재는 그녀 옆을 조용히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없이 카페 앞을 서성이며 그녀가 퇴근하는 길에 함께 걸어주곤 했죠. 은호는 처음엔 그저 부담스럽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재의 따뜻한 눈빛과 묵묵한 배려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랑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편 부잣집 사모님으로부터 인테리어 의뢰를 받은 누나 지은호를 보며 지강호는 이번 일을 아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한탕주의를 생각하며 누나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오는 등 스스로의 노력 부족으로 방황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계산이 있었죠. 누나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야. 지강호의 눈빛에는 인생 역전을 향한 조급함이 비쳤습니다. 사실 그는 또다시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누나가 3년을 월급을 모아서 차려준 고깃집을 3천만 원이라는 권리금을 받고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이 병원에서 깨어난 박영란은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남자의 행방이 묘연해진 걸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영라의 가족들 모두 큰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뒤 지혁은 지은호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호야, 나는 내가 알던 그 선배가 아니야. 사실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돈을 택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부모님이랑 동생들 좀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이제 이해가 돼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것 같아요. 은호의 눈빛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늘 건설 일가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정보와 양은 개인 사정으로 해외로 떠났습니다. 당분간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옛 연인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 내 권력 구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지역에게 파격적인 스카웃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번 일은 안타까웠지만 지역 씨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은 폐인처럼 지내며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라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한 번 갈라졌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당장 받아. 이게 또 무슨 기회야? 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상철은 단호하게 말했죠. 돈이 다가 아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라. 김다정은 남편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아들의 인생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걸 막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은밀히 흘러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보아와 지역을 그렇게 일찍 결혼시키려 했던 보아의 아버지 즉 하늘건설 회장의 검은 속내가 있었죠. 만약 그 진실이 드러난다면 지역의 인생은 또 한 번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또 누가 은호의 곁에 남게 될지 모두의 시선이 점점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